자, 안녕하세요. 아토주 논술 신윤진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3강 동안 건국대 상경 파이널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건국대 상경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상경 논술은 한양대 상경 논술과 함께 수리 영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특히나 수리 영역 점수가 60점, 전체의 60%나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신에 대한 반영 비중이 거의 없다라고 되면 생각을 해도 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등급 간 차이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논술 실력으로 판별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상경 계열은 어떤 실력으로 많이 판별이 난다? 인문 계열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수리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문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더 찾아야 될 중요한 조건 같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평균 정도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가 있는 논술이 되는 거죠. 다만 평균도 못하는 학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으냐? 분명히 수학 잘 푸는 학생이 지원하면 정말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건국대학교의 다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술의 경쟁률이 70대 1, 80대 1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상경계열은 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30대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밖에예요. 딱 그 중에서도 정말 수학을 잘 푸는 학생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경쟁률 한 10대 1 정도로 좁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즉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있는 학교와 비슷한 경쟁률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수학의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 수학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결판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히나 그런 점 때문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써볼까 하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포기해 주기를 바래요. 한양대 논술이나 건국대 논술 같은 경우에 수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선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대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요번에 나눠준 강의 중에 1강과 2강, 특히나 2강 같은 경우가 좀 더 수리 논술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없다. 특히나 1번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수시 원서 하나 아껴야 합니다. 1번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건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이고, 그 기본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만 건국대 수리논술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한양대와 똑같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뭐 로그에 대해서 나온다면 로그의 정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확률의 합은 1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경우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 풀이에 제대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나온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공식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긴 하지만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이게 건국대 수리 논술의 특징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수리 논술이 변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문 논술을 망쳐버리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문 논술 어떻게 하면 평타 이상을 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 거는 건국대 상경 논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2016년부터 물론 올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인문 논술에서, 그러니까 인문계 논술에서 1번과 2번이 다 인문 논술로 나와요.
근데 상경계 논술은 1번만 인문 논술이고 2번은 수리 논술로 나오죠. 그랬을 때 상경계 논술 이 학교가 문제 만들기가 조금 지난했는지 2번 논술을 삭제해버리고 1번 논술만 가져와서 풀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분명히 1번에서 풀어야 될 제시문들이 가와 나가 있고 2번에 추가적으로 제시문 다가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가와 나에 있는 정보들이 2번 문제 풀 때도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와 나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문제 1번 풀 때 들어가는 정보, 2번 풀 때 들어가는 정보가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가 없어졌죠. 그랬을 때 1번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돼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굳이 다 활용할 필요는 없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다 갖다가 넣으려고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감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상경계 논술이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2005년도 이전에서도 건국대 상경 논술은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이용하기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제대로 취합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필요한 확실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내용을 정리해가는 것,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글쓰기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건국대 상경 논술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 논술을 접근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쓰기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굳이 감점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정도의 글을 써낼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엔 어디에서 많이 판별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에서 많이 판별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들 1, 2, 3강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각 문제별로 변별력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쉬운 인문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법을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